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웬만하면 방송을 좀 쉴까 했는데 저도 몸이 안 좋지만 시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좀 여러분들께 최근 시장 상황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일요일 저녁 늦게 방송을 찍게 됐고요.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오늘은 조금 짤막하게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제목이 조금 살벌하죠. 예. 지금 상황은 결국은 그 연준의 잘못된 그 인플레에 대한 판단에서 지금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일시적이었다라는 판단을 그렇지 않다라고 되돌리면서 결국은 그동안 미적거렸던 통화 긴축을 한꺼번에 실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인플레이션 또는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잡혀야 긴축에 대한 공포감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결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한 내용 본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히 살펴보면서 말씀 이어갈게요. 제가 사실 그 증상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수요일날 이제 입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지난주 시장은 못 봤거든요. 근데 뭐 간간히 봤는데 몸도 안 좋아 죽겠는데 시장도 망가지니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리뷰하려면 어차피 좀 봐야 되니까 보기 싫었는데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게 제가 아프든 말든 시장은 어차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저도 또 이제 다시 업무에 복귀하려면 시장 계속 팔로우 해야 되니까 한번 봤는데 뭐 난장판이네 아주 그냥. 지난주에 뭐 미국 주식 나스닥이 7% 넘게 빠졌고 코스피랑 코스닥도 뭐 3% 가까이 빠졌는데 결국 이제 핵심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이 이제 원래는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좀 이 인플레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둘러서 빨리 긴축 스탠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테이퍼링 뭐 6월에 끝나고 뭐 금리 인상은 빨라야 연말 이랬다가 지금 이제 스케줄이 3월에 테이퍼링 끝나고 3월부터 금리 인상 시작하고 이제 금리 인상 횟수도 올해 뭐 4번 5번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하반기 양적 긴축 뭐 하반기도 아니고 뭐 이건 이제 2분기 내지는 3분기로 땡겨질 수도 있는 이제 여러 상황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가장 빨리 반영하는 게 바로 미국의 2년짜리 금리입니다. 지금 금리가 1.016%까지 올라와서 사실상 이제 올해 뭐 4차례 금리 인상을 해도 이상스럽지 않은 그런 금리대에 이제 갖다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양적 완화는 계속 되고 있어요. 돈이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리도 계속 낮잖아요. 근데 왜 다들 이렇게 난리냐는 거죠. 지금 난리가 난 가장 큰 문제는 공포감입니다. 공포감, 불확실성. 얼마만큼 연준의 긴축의 속도와 강도가 세질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벌써 뭐 상상 속에서 금리는 4번 인상될 수도 있고 뭐 양적 긴축도 빨라질 수도 있고 뭐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풀어놨던 유동성 한꺼번에 싹 다 흡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초반의 공포감들이 지금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다우, 나스닥 차트 보면은 다 살벌합니다. 가장 이런 공포감을 급격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벌써 이제 반토막 가깝게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와중에 국내 금리는 또 지금 추경 물량이 확정이 됐잖아요. 일단 11조 3천억인가 추경을 먼저 땡겨서 하고 이제 세수로 보전받는 거는 4월 넘어가서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얘기 되게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지금 추경하는 게 이거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돈 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의 반대급부로 지금 추경을 국채시장이 받아내질 못해요.
지금 국고채 10년 금리가 2.54 전고점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직 채권 발행되지도 않았어요, 추경. 근데 지금 또 대권 후보들이 서로 35조 내 50조 내 뭐 늘리겠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물량 더 쏟아나오면 이거 뭐 금리 위아래 더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대출금리 높아지는 거는 누가 부담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정부는 돈 주는 게 자기가 생색낼 수 있는 거지만 뒤로 부담하는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사실은 누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미국채 금리가 조금 하락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채 10년짜리는 너무 주가가 망가지니까 안전자산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금리는 뭐 이제 이게 뭐 국고채라는 게 사실은 국내에서는 안전자산이지 해외에서는 그렇지도 않고 지금 통합배정 수지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5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약간 이제 남미식 그 복합불황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위험 회피 안전 선호 때문에 채권금리가 하락해야 되는데 남미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는 경제가 그래도 안 좋아지면 이 금리가 하락하면서 뭔가 좀 서로 상호 보완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상태 되게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 경기 안 좋은데 금리가 튀는 게 제일 위험해요. IMF랑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다행인 거는 아직은 외환시장이 조금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나마 뭐 한국은행이 뭐 잘했다고 하면 잘할 수 있는 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 다시 또 금리를 올려서 부담이긴 한데 어쨌든 외환시장은 지금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환율까지 급등하게 되면 경기 안 좋은데 금리 올라, 환율 올라, 뭐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뭐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아직은 좀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근데 지난주에 또 조금 찜찜했던 게 1월 20일까지 무역수지 발표됐는데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은 상당히 좀 매크로 지표들은 좋진 않다. 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 뭐 제가 요번 주 영상에서 뭐 주식이 단기적으로 뭐 이번 주는 반등을 합니다 어쩝니다 뭐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번 주에 뭐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면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어떤 수급 왜곡 현상도 뭐 진정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긴 한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이 뭐냐 최근에 이 주식시장의 이 하락세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의 판단 미스 결국은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인플레를 뒤늦게 잡다 보니까 지금 서둘러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물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번에 이제 7%까지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전월비 물가는 지금 0.5% 다소 전월비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예. 유가 차트를 보시면 지금 87불이잖아요. 지금 전고점 뚫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 85불이구나 조금. 지금 또 가뜩이나 이 와중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다고 그러고 뭐 이란의 핵 협상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가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려면 지난해에 유가가 3월까지도 한 60불대밖에 안 돼요. 6월, 7월 가야 겨우 70불대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오미크론 발현하면서 유가가 한때 60불대 중반으로 떨어지길래 이거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안정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감안해보면 올해 1분기까지도 이 높은 물가의 압력은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의 병목 현상이라 하더라도 물가를 잡으려면 그러니까 물론 유가가 모든 걸 대변해 주진 않지만 유가가 이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을 제일 강하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봐도 대충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데 지금의 유가 수준이 갑자기 얘가 무슨 일이 생겨서 급락하지 않는 한 공급단에서 물가 잡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연준은 어쨌든 물가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그 가장 큰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물가에 대한 부담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하에 파월의 미션은 어떻게든지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고 공급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를 잡을 수밖에 없죠. 수요를 때려잡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은 초반에 긴축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 와중에 이제 1월 FOMC가 열리게 됩니다. 뭔 얘기를 할지 대충 짐작이 돼요. 근데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인플레에 대해서 매우 강한 안정 의지를 내비쳐야 되고 정말로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 한 방에 50bp 때려놓고 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초반에 제목을 죽어야 사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대충 설렁설렁 그냥 완만한 긴축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더 악재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듣고 싶은 목소리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인플레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야 되고요. 설령 초반에 시장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래야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지. 여기서 애매하게 시장 달래준다고 최근에 긴축에 대해서 우려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조정 오래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주말간에 옐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연말에 2% 부분 복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옐런도 좀 짜증나. 얄미워 죽겠는데 얘도 지금 판단 비싼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좀 의지로 사실 받아들이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로는 2% 위에 머물 것이지만 우리가 만약 팬데믹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 사라지고 연말까지 정상 수준 2%로 복귀하려 예상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연준이 2%로 연말 가면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이제 만약에 의지가 이렇게 투영이 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올해 어느 시점 가서는 좀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최근에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달래기를 하는 차원에서 그냥 설렁설렁 얘기한다? 절대 저는 그거 반가운 소식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거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은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얻어맞고 버텨야 되고 다만 이제 이 버티면서도 기회는 노려야 되는 게 오히려 연초에 이렇게 때려 맞고 시작하는 게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초반에 사실은 인플레를 못 잡는다고 한다면 인플레 기대 심리라도 잡아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마침 금요일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의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여전히 3.1%이고요. 그냥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지금 거의 4% 5% 돼요. 기대 심리가. 그러니까 요거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요거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산시장 조정받는 것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주가가 막 더 떨어지고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져야 아이고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지나 보다. 그래야 기업들도 아이고 이거 물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안 되겠구나. 생산자들도 이거 물건 가격을 더 올려가지고 팔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인플레에 대한 판단 미스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인플레를 공급단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수요단에서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 긴축이 세게 나와야 된다. 지금은 시장이 조금 조정받았다고 해서 어설프게 달래주는 멘트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네, 다음 주 1월 FOMC에서 저는 오히려 더 강한 톤의
긴축 의지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더 밀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두드려 맞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저점 매수 기회들을 노리는 게 오히려 길게 보면 낫다. 다음 주에 대충 애둘러서 안정시켜주면, 달래주면 오히려 이게 더 오래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정도로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일단은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 몇 주 전부터 한 1월 둘째 주부터인가 연준의 이 12월 FOMC 의사록 보면서 좀 분위기 쎄해서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께 워닝을 한다 했는데 사실 뭐 저도 이렇게까지 시장 망가질진 몰랐고 특히 저도 지난주에 막 코로나 걸리면서 저도 제때 대응을 못 해갖고 저도 지금 좀 별로 컨디션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 저희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투자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장기 투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가 또 꾸준히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적립식 투자는 시장 좋을 때 쫓아가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더라도 내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좋을 때 나쁠 때가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포감 갖는 거 너무 저도 이해하고 저도 공포스럽긴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또 오이씨 뭐 그럴 때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게 되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는 앞서 했던 것처럼 지금은 죽어야 사는 시장이다. 인플레를 빨리 죽여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조금 비정하더라도 긴축 세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정 받을 때 뭐 사실 아래는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지지받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매달 투자하기로 하는 거는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이럴 때도 사고 저럴 때도 사야 결국은 이 장기 적립식 투자로서의 퇴직연금 투자가 의미가 있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황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제가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 같은데 괜찮겠냐 했더니 의사가 그냥 단순 감기인 것 같다. 그냥 약 먹고 봐라. 그래서 저는 약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열이 40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무슨 일 하고 싶냐면 뭐 의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여러분 무조건 감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 반드시 선제적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가족들 음성이고 회사 동료들 음성 나와서 저는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였는데 이제 방송 같이 했던 분들 몇 분 이제 양성이어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막 하루에 몇천 명씩 나오잖아요. 이게 언제 어디서 저도 누구한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무조건 의심나면 반드시 검사 맞으시고 코로나가 뭐 감기 정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조금 좋아졌어요. 그나마 이제 오늘은 조금 살만한데 평소에 건강관리, 면역관리를 잘 하셔야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거의 풍토병처럼 간다고 하는데 마지막 그 위기 상황 뭐라고 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마지막에 어떤 고비인 것 같은데 저도 하여튼 잘 이겨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힘들고 시장도 힘들지만 어쨌든 뭐 또 이 또한 지나가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컨디션이 나아지면 뭐 생활치료센터에서 뭐 어떻게 생활하는지 뭐 브이로그도 한번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번 영상을 올리겠다는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금태연구소 계속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